자, 두 번째 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드라이브 시스루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드라이브 시스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전 대구 한 전분대 1학년 미래자동차 전작가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버스기사인데 이제 자율주행이 거의 완성화 단계에 온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버스기사가 존재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쉽사리 도전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니고 있는 전공으로 가자니 저와 매우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버스기사를 도전해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싫더라도 그냥 전공 따라 공부해서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버스기사로 왔으면 굳이 학교를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버스기사를 하실 것 같으면 네. 버스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네, 바로 이제 일종 대형 따고 그거 그러니까 버스 운전 자격증 그 자격증 따고 네, 마을버스부터 시작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저 나이에서 못해요. 네. 저 나이에 버스 운전을 못해. 그 버스 기사 운전자 보험이 예, 저게 왜냐하면 나이가 안 돼요. 나이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버스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버스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 조건이 제가 알기로 만 26세일 거예요. 예. 맞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해요. 예. 그래서 하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다른 운전기사 일을 하고 근데 나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나온 학과로 가면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거죠? 자동차 학과면 그럼 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동차 제가 알기로는 취업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텐데 완성차도 잘 안 붙고 완전사 계열사도 잘 안 붙고 1차 밴드도 잘 안 뽑는데 자동차 전작가면 사실 자동차 계열로밖에 취업이 안 되지 않나요? 다 갈 수 있다고요? 일단 중요한 게 버스 기사가 되려면 예, 만 26세가 지나야 됩니다. 한국 나이 28세죠. 예.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분이 할 수 있어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아마 지금 24살이면 한국 나이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22세겠죠. 만 22세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 버스 운전자 보험 자격 조건이 예, 만 26세예요. 만 26세 이상. 네. 요 자격 요건 채워서 해야 돼. 왜냐 버스 기사 하면 이 보험 없으면 그냥 박으면 그냥 돈 다 날라가요. 예. 예. 버스는 박으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예. 예, 뭐 본닛 받고 뭐 범퍼 날아가는 거 하더라도 그냥 뭐 두 사람 월급 훌라당 날라가. 예. 그래서 당연히 보험해야죠. 버스는 사고나 염려가 크단 말이에요. 자잘한 거든. 예. 막상 버스 기사 하신 분들 보면 짜잘하게 박은 경력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28세 지나야 됩니다. 이 학과가 지금 2년제 과정이죠. 2년 과정 아닙니까? 지금 1학년이면 졸업하면 26세, 만 24세네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일단 다른 학과에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다니는 학과. 혹시 죄송한데 이번 이제 1학기 학점을 몇 점 맞았는지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학점 중요하니까. 학점과 자격증. 망친 게 3.7이라고요? 3.7이 망친 거야? 사실 버스기사 나이 먹고 해도 돼. 나이 먹고 해도 됩니다. 네. 3.7이 망친 거면 뭐 그 밑으로는 그 뭐죠 그러면? 어차피 뭐 아직 1학기 2학기도 남았고 3학기 남았잖아요. 2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까지 남았으니까 그 한 4점대 찍으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학과에 집중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취업에 집중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전공. 예. 왜냐하면 자, 님이 아까 님 학과가 대기업 생산직을 갈 수 있다가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가 중요해요. 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늦깎이 입학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리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24살의 신입생이면 원래 같으면 정상적이라면 이 나이 때 졸업을 해야 돼요. 딱 졸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24살 남자로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올해 입학을 했고 군대 갔다 왔고 그러면 시간이 2년 비거든요. 2년 반 비어요. 네. 혹시 왜 늦게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다른 학교 다녔는데 비전이 없어가지고 자퇴하고 왠지 재입학을 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일을 하고 1년 반 동안 일했다고요? 방위산업체로 3년. 좋다. 좋아요. 방위산업체 아니죠? 네. 산업기능요원이죠. 이거 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거는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냥 공장 가서 이제 군생활 대신해서 일하면 방위산업체라는데 사실상 요즘엔 방위산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또는 병역특례병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현역들은 34개월이잖아. 시스루님은 34개월 한 거잖아. 34개월. 예. 잘했네. 그러면 산업기능요원 경력 있으면 취업 시 유리합니다. 예, 유리해요. 요 강점으로 좀 내세요. 왜냐하면 님은 그래도 교대근무 해봤다는 거잖아요. 교대근무를 잠깐 해본 게 아니라 한 4년 해봤다는 거죠. 졸업하고 나서 4년 동안 그거 내내 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생산직 가더라도 교대근무, 주야 밤낮을 일하는 거 적응 못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대기업 가도 그만 많이 둡니다. 하이닉스도 여러분 그만 안 둘 것 같죠? 그만둡니다. 디플도 생각보다 많이 그만두고요. 그렇게 많이 뽑아도. 같은 업종 아니어도 괜찮아요. 님 자동차에서 일했죠? 보니까 자동차예요. 보통 병역특례가 대부분 자동차예요. 내가 보니까 자동차 금형, 프레스, CNC, MCT 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나 또 추가시키자면 레이저. 요 5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보통 병역특례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항공하고 자동차예요. 자동차 부품, 항공 부품, 자동차 부품. 이 두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대구에서 일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입니다. 그건 장점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공장 경험 없이 졸업하고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님은 그래도 공장에서 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고신입 아닙니까? 중고신입. 맞죠? 물론 늦은 나이에 내가 입학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고신입이야. 그러면 님이 졸업하면 26살. 그 나이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반도체 비빌 수 있어요. 딱 비빌 수 있어. 예.
그래서 이 나이 살려야 돼요. 예. 이때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대기업 생산직은요, 시기가 있어요. 나이 시기.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예.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서 일해보는 게 나아요. 나중에 가서 근데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뭐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반도체는 나이 컷이 심해요. 예. 이미 좀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졸업하면 26살이니까 제가 봤을 땐 비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사회 경험도 있고 경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사회에 적응하기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산업기 능력을 높이 보는 이유가 뭐 시수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특례 공장들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예. 산업기 능력은 여기 군생활 대신해서 일하러 왔다고 굉장히 많이 좀 착취 많이 하잖아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 다 네 덕분인 거 알지? 아, 네 덕분이란다. 야,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군대 다시 간다? 군대 가서 뺑이 깔래? 유격훈련 받고 싶어? PLI 뭔지 알고 있니? 받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예,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착취가 엄청 심하다 들었거든. 그래서 멘탈이 강해. 현역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산업기능염 버티신 분들을 굉장히 높게 봐요. 굉장히 길잖아요. 34개월 아닙니까? 예. 현역들은 34개월이란 말이에요. 말이 34개월이지 엄청 길어요, 여러분. 거의 뭐 일반 현역 갔다 온 거의 2배 아닙니까? 요즘 18개월이잖아. 현역 군생활도 18개월인데 산업기능염 34개월입니다. 그리고 34개월 플러스 공장에서 튀어 나올 때까지 버틴 기간까지 합치면 4년이야, 4년. 예. 거의 보통 4년. 5년 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시스루님도 아시겠지만 산업기능염 들어가면 바로 자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튀어가 날 때 그때부터 기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가서 일을 해야 돼. 자리 나올 때까지. 튀어가 날 때까지 이제 일하다가 한 명 이제 자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때부터 적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카운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4년이죠, 4년. 4년 동안 그 힘든 공장 생활 버틴 거잖아. 그래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버스 기사가 좋은 직업도 맞는데 고충도 많습니다. 좋은 직업 맞아요. 근데 무조건 좋은 직업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버스 기사가 일단 고충이 많아요. 네. 일단 님이 있잖아요. 버스 기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공영제 버스 회사는 거의 못 들어갈 겁니다. 중공영제가 뭐냐면 광역시 버스. 적어도 버스 기사 대우를 제대로 받으려면 광역시 버스 가야 돼요. 대구 정도 들어가면 엄청 성공한 거야. 거의 탑이에요, 탑. 대구는 퇴사자가 없어요. 예. 대구나 대전이나 이제 서울 이런 데 가려면 다이렉트는 절대 못 들어가. 예. 그럼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님이 설령 뭐 나이 들어서 버스 기사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근데 경기도는 중고용제가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하죠. 예. 그래서 어떠냐? 그 재방송이 하고 있잖아요, 카푸원이. 어떻게 합니까? 17시간 일하고 하루 쉬고 17시간 운전하고 하루 쉬고 요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버스기사 하시는 분들 거의 선택지가 대부분 경기도 아니면 선택지가 없어요. 경기도는 항상 이제 자리가 많이 남거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그만둔 사람도 많아가지고 티오가 나요. 그래서 근무 방식이 퐁당퐁당이야. 퐁당. 거의 한 17시간 운전하고 하루 쉬고 17시간 운전하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첫 차 때 출근해서 막차 때 퇴근하고 순수 운전 시간 17시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합치면 20시간 플러스 알파. 예. 보니까 5시에 첫 차 운전하면 보통 한 집에서 3시 반에 나서가지고 차고지 한 4시쯤에 와서 거기 이른 아침 먹고 스트레치 좀 하다가 차 예열하고 차고지 뺀 다음에 워밍업 좀 하고 바로 출발. 그러고 나서 막차 12시 아닙니까? 12시까지 하고 나서 차고지까지 들려서 차 세팅하고 가스 충전하고 나오는데 1시, 새벽 1시.
집에 가면 새벽 2시. 그 하루 꼬박 시간 쓰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야, 이게. 그걸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로. 예. 그나마 그러니까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 C는 좋은 게 뭐냐 하면, 워라밸이 좀 보장이 돼요. 예, 워라밸. 제가 알기로는 9시간씩 거예요. 주 5일 근무 9시간씩. 예. 예. 그리고 주말 쉬어요. 주 5일 근무에다가, 그러니까 중공영제 하는 버스, 뭐, 아까 말씀드린 광역시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9시간 근무에다가 주말 쉬고, 주 5일 근무. 예. 그래서 공무원 부럽지 않습니다. 중공영제에서 일하면. 그리고 페이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중공영제 하는 데가 저기 이제 경기도 버스보다 페이는 더 많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버스 기사가 정말 뭐 안정적인 직업 맞아요. 사고만 안 난다면. 내가 버티기만 하면 안정적인 직업 맞는데 힘들어. 얘기 들어보면 많이 힘들어요. 설령 이미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 단위, 그러니까 뭐 강연시 단위는 좀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고 대부분 경기도 가야 될 거예요. 예. 경기도에 가보면 경기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여기. 예. 출신 성분이 다양해요. 그리고 버스 기사 월급을 생각해봐. 경기도에 산다고 했을 때, 뭐 지방에서는 그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지만, 경기도에서 그 월급 먹고 산다고 하면 좀 빠듯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뭐 가르고 길게 가겠다고 하면 버스 기사가 좀 맞는데, 내가 나중에 버스 기사 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뭐 지원도 못 받고, 만약에 내가 뭐 근무지가 뭐 분당이다. 뭐 분당에 있는 경기 시내버스 운전하다. 근데 그 근방에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분당은 또 비싸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야 돼. 그래서 버스 기사는 급한 게 아니잖아요. 급한 게 아니니까 일단 대기업 생산지 무조건 가자. 네. 생산지 무조건 가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버스 기사 하든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시술은요? 네. 그리고 여기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자해주행이 나오는, 저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자해주행 때 기사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글쎄요. 근데 자해주행이 문제가 많아요. 자해주행이. 그리고 생각해봐. 아까 어떤 분도 자해주행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땐 시기상조에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 버스 한 대가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자유주행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버스가 운전시킬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요구되고, 하모는 내가 갈 때 가능해. 하모는 가능하지만, 버스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버스는 변수가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버스 운전할 때, 왜냐하면 차도 양보 전혀 안 해주고, 버스 하면 운전은 유도리 있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하물 정도는 가능해. 그러니까 운행 노선이 간단한 데 있잖아요.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길만 왔다 갔다 하면 자율주행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목적지가 학차지가 완전 일정한데 시스템을 딱 구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는 좀 힘든 게 버스는 운전하는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변수가 엄청 심합니다. 뒤에 오토바이도 확인해야 되고 승객들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자율주행 그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겠어? 손님 덜 내렸는데 갑자기 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손님들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손님들이. 맞잖아, 여러분. 세종시는 노선이 짧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노선 절대 안 짧거든요, 버스. 광역시 정도만 가더라도 노선이 엄청 안 짧아요. 번호 하나에다가 정류장만 50개, 60개가 넘어. 서울은 70개가 넘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정류소만 70개야. 타는 사람 장난 아니야. 별의별 사람 다 타고. 교통 뒤에 막 앞뒤 차도 있잖아요. 양보 안 해줘요. 칼치, 막 중간에 칼치 쉥쉥 한 번인다거나. 자율주행 그런 거 예측할 수 있겠어? 코스가 험난한데? 빌런들도 많고, 승객 빌런들도 많고, 오토바이 빌런들도 많고, 카푸어 빌런들도 많고, 화물 빌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일일이 다 예측하면서 다, 알아서 다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인공지능까지 발달할 수 있을까? 그럼 진짜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
그런 버스 생각해보세요. 버스 운전이 자율주행이 되면 일반 세단은 그냥 완전 자율주행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가 자율주행이 되면 우리가 타는 일반 승용차나 이제 승합차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자율주행이야. 오히려 버스가 운전할 때 어떤 그런 버스 기사의 기질이라든지 운전 스킬이라든지 상황 변수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 거기다 버스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왼쪽 운행하는 거야. 하루 왼종일. 네. 하루 왼종일 운행해야 돼요.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시기상조입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 분명히 사고를 일으킵니다. 장담하는데 큰 사고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 뭐든지 뭔가 들어오면 단점이 있거든. 장점만 생각을 해. 로봇 산업 들어오면 1차기 파괴된다. 로봇은 단점이 없을 것 같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조건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율주행도 문제가 많아. 자율주행도 프로그램 오셨다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데 험지러 가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면 왜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프로그램 오류 안 생깁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컴퓨터는 안 뽑습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의 가장 치명한 게 뭐예요? 바이러스 아니야. 바이러스 조작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뭐 자율주행 같은 거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단점이 지적이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웃긴 게 뭔가 신제품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안 그래요? 전기차도 문제가 있는데 전기차도 지금 여러 가지 단점이 다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기차도 개발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내연기관 어떤 단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더 하면 더 했지.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예요. 시소르님, 일단은 대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취업 준비하시고 대기업 생산직 목적으로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격증 열심히 따시고. 예. 아마 산업기능요원 경력이 있으면 이거 분명히 나중에 회사 들어갈 때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취업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 운전 나중에 생각하시고 정 내가 대기업 취업 못하겠다, 나이 차가지고 뭐 교대금 못하겠다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조건 채워서 하면 되니까. 예, 그건 너무 지금 와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